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가슴 따뜻한 추억이 되어 평생을 간직하지만 또 어떤 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작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더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지나간 상처, 용서하지 못한 원망,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변하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까지. 왜 우리는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평생을 연구한 인간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떠올려 봅시다. 한평생을 살아오며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오래 붙잡고 계셨습니까? 혹시 30년 전 누군가가 했던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젊은 시절 꼭 이루고 싶었지만 결국 놓쳐버린 꿈이 지금도 가끔씩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잃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오래 기억하고 붙잡는 것은 행복했던 순간보다 아팠던 기억들입니다. 마치 손에 박힌 가시처럼 때때로 찌릿하게 아프지만 빼내지 못하고 그저 참고 살아가는 것이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 우리는 이를 운명이라 부른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상처 너머에 있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수십 년간 서운함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에 대한 실망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투영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자식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의 뿌리는 늘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 속 그림자를 마주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 즉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분노, 질투, 나약함, 욕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원망해온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형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그 원망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자신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꼈던 질투와 서러움을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들을 인정하는 순간 나 역시 나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강하게 살아왔던 분들에게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연약함, 서러움,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 남아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그림자를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놓아버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항이 오히려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운 것을 밀어내려 하고 피하려 하고 애써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서 만지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그 가시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찌릿하고 자꾸만 의식하게 되지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잊으려 애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고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이 만들어내는 역설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경험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밤, 조용히 누워 있으면 오래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애써 잊으려 했던 일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밀어내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마주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억눌러 두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더 깊이 자리 잡아 때때로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고, 분노를 놓지 못하고,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피하려 하면서 동시에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잊고 싶다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놓아버리면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놓지 않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때로 괴로움에 익숙해집니다. 수십 년간 품어온 원망, 오랜 시간 지켜온 슬픔, 평생을 함께한 후회는 어느새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공허하고 낯선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오래된 옷처럼 불편하고 낡았지만 참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평생 가난하게 살며 자식을 키운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 성공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음에도 여전히 아끼고 절약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검소한 습관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이유는 가난했던 시절의 정체성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생했던 그 시절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살았고 가장 가치 있었던 시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을 놓아버리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은 그 원망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그 사람 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망을 놓아버리라고 하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괴로움을 붙잡습니다. 차라리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믿어온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너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추억, 값진 교훈, 의미 있는 관계는 당연히 간직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우리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두려움, 그림자, 그리고 익숙함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변화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으며, 익숙한 정체성을 놓기가 무서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증오가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 너그러움과 이기심, 사랑과 질투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괴로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지,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우리 세대는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고 자식 키우기에 바빴으며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조금 여유가 생긴 지금, 바로 이런 성찰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과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놓아버림의 자유를 경험한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운했던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얼굴이 한결 밝아진 분, 평생 안고 살았던 후회를 내려놓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진 분,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왜 진작 놓지 못했을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는 것, 타인의 잘못이 내 현재를 망치지 않게 하는 것, 이루지 못한 꿈이 지금의 행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왜 놓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놓아버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은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했고, 붙다는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물어볼 때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붙잡고 있는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용기 있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무언가를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타인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인가? 그리고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말입니다. 대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집착, 의미 없는 원망, 이룰 수 없는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지며 더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은 바로 이런 놓아버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를 보호하려는 방식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고, 놓아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지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